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그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메시지의 그 위력, 강점 이런 부분은 100% 인정합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도 노회찬의 힘은 상당 부분이 메시지였고요. 그 위트와 재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였고요. 신상님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위력은 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총선 그 당대표 누가 돼도 총선 상관없다. 역할 분담은 된다. 아니 심 대표가 안 되면 폭망하는 거 아니냐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뭐 총선 당대표 누가 치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이 선거를 치러 보면요. 지역 후보들이 요청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요청하는 사람. 우리 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할 사람이 저는 당대표를 해야 되고 당대표가 그런 일 안 할 거면 당대표 왜 나옵니까? 그리고 장수가 전쟁터 맨 앞에서 싸워야지. 싸우면 당신이 하고 나는 후방전선에서 교육하고 조직관리하고 노선 만들겠다. 병창관리하고 신병훈련하는 그런 당대표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개방경선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개방경선제 그 자체의 찬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당 강령에 개방경선제 당원 직접 투표로 그 공직원은 선출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방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 우리 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한다면 그건 강령 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강령 개정. 강령 개정은 말다시피 전당원 그 총투표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를 하고요. 지금 아마 반대하시는 게 이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지금 그것을 도입할 시기가 되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보면 그걸 도입했을 때 우리 당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지 않느냐 좀 우경화되지 않겠느냐 이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열었을 때 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우리 당의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외부에서 이렇게 인기 연예인 들어오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이게 또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정체성 문제는 시간이 얼마 있죠? 저한테? 네, 딱 한 2분 정도로 추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체성 문제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와 유사한 논쟁이 작년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거냐 말 거냐 할 때 민주평화당과 만들 거냐 말 거냐 할 때 이 논쟁 있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으면 정체성이 떨어진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과 그쪽에 아류가 된다. 평화민주당인가? 아류가 된다. 이런 지역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절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가 어땠는가 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정치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결과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열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노회찬 대표께서 원내대표를 맡음으로 해서 특수활동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이 맡음으로 해서 패스트트랙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창원에서 선거할 때 우리 유세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노회찬의 대를 잇는 여영국 한석은 그냥 한석이 아니다. 교섭단체를 복원할 20석의 버금가는 한석이다. 이렇게 우리 유세하고 대중들을 설득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했다고 해서 우리 당 정체성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더 국민들에게 힘을 가지면 가졌지 더 약화되거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선명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경험적으로 이미 우리 실천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개방형 승제 문제는 정의당이 대중정당 노선을 노선을 표방하고 있고 우리 목표가 뭡니까? 집권하는 겁니다. 10% 20% 얻는 것이 당장의 우리 과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야 될 목표는 저 집권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권력 잡지 않을 거면 왜 우리 이 정당 운동합니까?
시민사회 운동하면 되고요. 노동조합하면 됩니다.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선용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우리 정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대중정당의 노선을 표방하면 우리 5만 정당과 지금 지난 1년 평균 300만 명의 지지자가 있는데 그 300만 명의 지지자들 대부분이 누굽니까? 노동자들이고요. 그리고 여성이고요. 청년이고요. 그분들이 정의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체성이 흔들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오래 고생한 분들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저는 그거는 당내 논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가산점을 부과하거나 내지는 그런 위험이 있으면 당원의 직접 투표 비율과 선거인단의 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5대5로 할지 6대4로 할지 7대3으로 할지 해서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우리 당에 더 많은 지지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그 힘을 얻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사실 어떤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속된 말로 흥행이 될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하시려고 이렇게 거명되는 분들이 어림잡아 한 20여 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여기저기 좀 들어보면 한 30명 가까이 되고 계신데 비례대표 후보 나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당내에서도 지지를 얻겠지만 밖에서 우리 지지자들을 더 획득해 와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물어볼까요? 민주노동당의 강령 안에 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왜 망했습니까? 노선이 선명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당내 그놈의 노선, 사회주의인이 주석하니 그 이념 논쟁에 정파 투쟁으로 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돌파하는 게 어려우니까 비례대표 그 좁은 권력의 길을 서로 먹으려고 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정치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대중정치 안 합니다. 당내 정치만 하면 됩니다. 당내 정파 만들고요. 줄 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고 우리 정의당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으면 이번 선거 그래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대중정치를 통해서 더 많은 우군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 정의당의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소금정당, 등재정당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운동권 좌파에서 볼 때는 우리가 우측에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당 선명한 좌파 정당입니다. 등대정당, 소금정당 짜고요.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 열어서 물 들어오면요. 민물 안 들어옵니다. 바닷물 들어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라고 보고요. 이거야말로 새로운 전환이고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평온한 대화로 갈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막판에 또 화력을 집중하시네요. 그럼 저 또 응해드려야죠. 한 5가지 주제 같은데요. 전부 다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뭐 양경규가 되면 뭐 저 앞에 전투는 심상정이하고 뒤에 뭐 군수사령관 하겠다? 이건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말씀하셨듯이 심 대표가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 선거에서 역할을 안 할 것이냐, 그 역할이 있는 거다. 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앞에 얘기하는데 아니 노 대표가 돌아가신 노 대표가 2004년도 총선에서 대표였던 권영길 후보가 창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를 총지휘했죠. 그 당시에 의원도 아니었고 우리 이제 운동 진보 진영에서만 아는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이 이미지나 인지도가 대단히 약했었죠. 근데 이 노 대표가 언제 떴습니까? 선거 책임자로서 총선 선대본부장으로서 TV 토론 가면서 민주노동당의 이미지, 이슈, 무상의료, 무상교육, 삼겹살 이런 화두들을 던져내면서 쉽게 말하면 뭐 전국적인 인지도와 권영길 못지않는 후보,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저희 후보지만 양경규 후보를 보면서 두 번의 TV 토론 보면서요, 저는 다른 거 평가 안 합니다. 천하의 심상정,
바른당 의원들 다 제압하는 천하의 심상정 후보에게 밀리지 않았으면 잘한 거다. 무조건 A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선거를 책임지는 대표가 된다고 하면 선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연설도 해야 되고 선거 기획도 해야 되고 또 각종 TV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점수 까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점수 까먹으면 안 되는 정도의 오히려 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번 당시 선거에서 일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은 언제 하늘부터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우리 당의 총선 전략이 심상정입니까? 심상정이 얼굴이 되면 그게 총선 전략입니까? 저는 묻는 겁니다. 심상정 대표의 총선 메시지가 뭐냐? 어떤 메시지로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을 만날 거냐? 그냥 내가 만나면 된다. 내가 이 당을 책임지면 된다. 우리 당이 친박연대입니까? 박근혜 이름 팔았던 친박연대 2016년 안철수 마케팅했던 국민당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 대표가 심 의원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얼굴로 선거 치르는 것은 다르다. 그거 착각하신 것 같다. 답변 1입니다. 두 번째,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 단체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강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약간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부작용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평가를 하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에서 뭔가 대립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토론이 쟁점이 있으면 토론을 묻고 다수 의견이 그 당을 대표하는 당론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 선택이 옳았다 또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공동교섭 단체에 대한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없고 그냥 뭐 다 그것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거는 좀 평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공동교섭 단체가 짧은 순간 되었고 지금 여영국 의원이 당선되었지만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민주평화당이 응하지 않고 있죠. 왜? 야 이거 했다가 자기들이 말려먹겠다. 지금 보니까 이쪽은 보니까 숫자는 작은데 센 선수들이 있으니까 같이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이 페이스에 말린 것 같다라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려했던 거는 정반대였죠. 의석차가 6석과 14석인데 했다가 좀 말려가지고 우리 당의 정체성과 이게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였던 겁니다. 다만 그 우려가 현실화되었느냐 아니면 플러스 요인이 되었느냐 그건 평가를 남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 없이 이렇게 대충 퉁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그 아까 좀 자꾸 뭐 이념 얘기하고 주사파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자리 이 진보 정당의 그 자리에 가장 현장에 있었던 분이 힘이고 노입니다. 왜 그 관계에 대해서 그 더러운 일들은 정파들이 벌인 거고 나는 거기에서 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 과정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려고 했지만 그건 그 역부족이어가지고 이런 어렵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거 아니냐. 그럼 지금은 그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업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그 리더십이 갈등의 틀에 쏘로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리더가 중요한 거라는 말이 결론이 되어야지 무슨 과거에는 그 완전히 그 투잡한 그런 싸움하다가 다 망했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시간을 겪어온 저로서도 상당히 동의하기 힘들고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개방형 경선제가 원래 이거 가지고 이제 1시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개방형 경선제는 맞습니다. 개방형 경선제와 관련된 게 당원 58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60조에는 영입 케이스에 대한 그러니까 특례 조항 1개월 전 전국의 의기를 통하면 영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 제 페북에 좀 비교적 길게 써놨으니까 우리 신현식 동지도 참조하시고 이 기회에 저 페이스북 광고도 좀 해야 되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그걸 보시고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당의 당원이 5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지자가 300만 명에 이릅니다. 이거는 수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민주노동당이 잘 나갈 때의 당원 숫자와 지지자와 거의 좀 비슷해지는 정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 당의 정의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원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당활동 참여하는 비율이 대충 10에서 15%라고 합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100%에 될 수 없겠죠.
50% 정도는 상황과 여건과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 15%의 활동 당원과 의지가 있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한 50% 있는 겁니다. 이걸 끌어내는 게 1차적인 과제 아니냐. 그리고 지역 조직을 또 정비하고 하는 게 1차적인 과제 아니냐. 제가 여담이지만 지나가는 말로 여담이지만 한 말씀 드리면 정당은 팬클럽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했다가 제 와이프한테 그 개박살이 났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라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할 거로 추정이 되지만 아미의 회원이 되려면 시험을 2번인가 3번을 쳐야 돼요. 그 시험이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바뀐대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그 열정이 있는 거죠. 열정들이. 그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거기도 참여도 못하고 있는 바깥에 이제 광팬인데 그 열정들이 우리 5만 당원들 내에서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화두이지. 개방형 경선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5만 당원 외에 선거인단을 조직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우리 당의 어떤 활력,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 과제이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면 더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분씩 더. 예, 이게 좀 토론이 이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 당의 노선이 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 대략 TV 토론 2번 진행되면서 많이 당원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해를 했다는 게 하나로 견해를 일치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 이게 이런 거고 저게 저런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내년 총선 전략 문제도 대략 그 큰 기조에서는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뜨겁게 지금 쟁점이 남아 있는 게 이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엔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화 정치가 아니라. 개방형 경선제라면 당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중심으로 우선하는 지금 잠시 고려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원 중심성도 강화하고요. 자강 노선도 가져가고요. 외연확대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당은. 그리고 거의 모든 조직이 그렇게 합니다. 자강도 하고요. 외연확대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 엔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이 정도 먼저 말씀드립니다.